예,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현철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9주차 스프레드시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주와 8주차에 이어서 이번 9주차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9를 기준으로 엑셀의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루게 될 내용의 목차입니다. 이번 주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엑셀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기능, 엑셀을 이용해서 차트 그리는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엑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엑셀에서는 뭐 다양한 사칙 연산 수식을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이 제공하는 함수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함수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 함수의 대표적인 예제들 다양하게 통계와 관련된 함수, 그 다음에 문자열 관련된 함수, 논리값과 관련된 함수, 마지막으로 찾기와 관련된 함수, 이렇게 해서 엑셀의 주요 함수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중에서 차트 그리기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차트라는 것은 무엇인가? 차트는 그래프를 우리가 보통 차트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엑셀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은 시트에 다양한 그런 수치값들, 데이터들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분석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이런 수치 자료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딱 봤을 때 한눈에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생겼고 어떤 뭐 의미를 갖고 있고를 알아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수치 자료를 적절하게 그래프로 처리를 해서 보여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데이터 시각화라고 부르는데,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차원의 데이터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때, 이런 자료의 추세나 자료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에도 엑셀의 차트를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고요. 엑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 그랬죠? 참조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엑셀이 주목받게 된 계기, 그죠? 그리고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처음 PC를 개발했을 때 그 애플 PC를 막 사람들이 사게끔 만들었던 핵심 소프트웨어가 바로 비지칼크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엑셀과 같은 소프트웨어였고, 그 중에서 이제 회계사들이 열광한 기능이 참조 기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엑셀 차트의 또 다른 장점은 이 참조 기능이 차트에도 구현되어 있다는 게 또 다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시트에 있는 수치와 차트가 연결되는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워크시트에 있는 수치를 내가 변경하면 엑셀의 차트 모양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이런 참조의 기능이 차트에도 구현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엑셀의 차트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종류 보여드리게 될 텐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차트가 있고 그 차트가 또 매해 버전업이 되면서 조금씩 더 추가되고 강화되고 이런 추세에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차트 중에 본인 특성에 맞는 차트를 선택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작성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작성된 이후에도 내가 그 차트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양한 모습으로 차후에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엑셀 차트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다양한 유형의 엑셀 차트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제공하는 차트의 종류를 이제 엑셀 메뉴를 캡처해서 우리 이따 뭐 보긴 할 겁니다만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막대형 그래프, 세로 막대형 그래프부터 시작해서 꺾은 선형, 그 다음에 파이 차트 원형, 이 막대형을 가로 방향으로 눕힌 가로 막대형, 영역형,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는 분산형, 뭐 주식형, 표면형, 그 다음에 방사형, 트리맵, 선버스트, 뭐 이런 것들. 트리맵, 선버스트는 최근 버전에 이제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뭐 상자 수렴 그림, 폭포, 콤보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차트가 엑셀에서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실습하기에 앞서서 차트에서 사용되는 기본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차트로 시각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는 최대가 몇 차원? 3차원이에요. 최대가 3차원. 지금 여기서 예시로 드려드린 그 그림이 3차원의 형태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만 종이 바닥에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4차원부터는 표현이 안 되죠. 최대 3차원까지 갈 수 있는데 엑셀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3차원 데이터의 경우에 X축에는 주로 항목을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Y축은 데이터의 계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1사분기냐, 2사분기냐, 3사분기냐, 4사분기냐 이걸 이제 Y축에 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조건에서의 값이 얼마냐 이거를 상단의 Z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 계열은 옵셔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Y축이 없을 때는 X축과 Z축 이렇게 두 개로만, 그러면 이렇게 입체감 있게 표현은 안 되고 이렇게 평면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차트의 상단에는 이 차트의 제목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목을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필요 없다면 이 공간은 아예 지워버릴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각 축에 따라서는 그 축에 특히 이제 값축의 경우에 특히나 값을 나타내는 축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값을 봤을 때 이게 어디쯤 해당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 이제 2만씩의 간격마다 회색의 선이 이렇게 그어진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회색의 선을 우리가 눈금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눈금선도 이제 옵션을 통해서 조금씩 조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게 되면 이 데이터 계열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 다음에 이 색깔은 어떤 케이스, 이 색깔은 어떤 케이스 이렇게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색깔별 예시를 보여주는 요 항목, 요거를 이제 우리는 범례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숙지한 상태에서 지금부터 같이 MS 엑셀을 이용해서 차트를 그려보는 작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엑셀에서 차트를 그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단계. 첫 번째 1단계는 데이터로 표현할, 차트로 표현할 전체 원본 데이터를 선택하는 게 1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삽입 탭에 가면 차트의 종류들이 다양하게 보이는데 이 중에 내가 희망하는 차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단계는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미 차트가 완성이 돼요. 1단계, 2단계면 차트 삽입이 끝났는데 그 끝나 있는 차트에 대해서 차트 도구라고 하는 부가적인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에 딱 맞게 차트를 사후적으로 수정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거, 그게 마지막 3단계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요 3단계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우리 실제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포해드린 이번 9주차 실습 파일 bsp09_exer.xlsx 이 파일 한번 열어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차트 그리기 1이라고 하는 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인구 구조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데이터의 전체적인 인구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20세 이하, 그 다음에 20세부터 30세, 30에서 40세, 40에서 50세, 50세 이상에 대해서 80년대인 인구가 이랬다가 90년대 이렇게 이랬다가 2000년대 이렇게 이랬다, 이렇게 변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요 데이터들을 그래프로, 차트로 표현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1단계 뭐라 그랬죠? 차트로 표현할 데이터들을 모두 선택해라. 근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데이터, 이 숫자값만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행이나 열에 대해서도 모두 선택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A1부터 우리 어디까지? D6번까지를 이렇게, 그러면은 각 데이터의 레이블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데이터의 값들도 이렇게 전체 데이터에서 선택된 걸 알 수 있죠. A1과 D6 요 사이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1단계죠.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여기 여러 탭들이 있잖아요. 예, 엑셀에 여러 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삽입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삽입에 여기 차트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차트가 있습니다. 먼저 추천 차트 눌러보면 엑셀이 순식간에 이 데이터의 특성을 봐서 내 생각엔 너가 이런 차트를 쓰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차트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요 차트는 어떨까? 아니면 간결하게 누적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 어때? 뭐 이런 거. 예, 요건 어떨까? 묶음 가로막대는 어떨까? 아니면 가로를 이렇게 누적해서 보여주면 어때? 굉장히 꽤 괜찮게 알려줍니다. 뭐 다양한 차트들을 추천을 했는데요. 여기서 골라도 되고 만약에 나는 이거 말고 꺾은선 그래프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라고 하면 여기에 추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모든 차트에 가서 훨씬 이제 다양한 차트들의 종류가 있죠. 여기서 꺾은 선형 같은 걸 누르면은 내가 이제 원하는 차트의 모양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점을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우리는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렇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 요 데이터로 일단 기본 모양으로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삽입 확인 누르면 돼요. 삽입돼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가 삽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1단계, 2단계로 차트 삽입이 끝났죠. 그런데 마지막 3단계가 있었어요. 3단계 뭐냐면 차트 도구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차트를 이제 적절하게 설정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차트를 막 삽입을 하고 나면 차트의 제목도 이렇게 차트 제목이라고 회색으로 써 있는데 요거 출력하면 사실상 제목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목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제목 안에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서 지금 그냥 차트 제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연령별, 연령대별, 연대별, 인구수, 변화, 추이 뭐 이런 식으로 차트의 제목을 여기다 적절하게 달아서 넣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작업을 먼저 첫 번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작업은 여기 보시면 차트를 선택하면 여러분이 이 차트 개체를 딱 선택을 하면 여기 그 탭의 맨 끝에 쪽에 차트 도구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차트 도구는 크게 디자인 탭과 서식 탭 이 두 가지 탭으로 다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요 탭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 탭에서 우리가 다뤄볼 첫 번째 기능 중에 하나는 차트의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셀 차트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한번 차트를 삽입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삽입한 차트의 모양을 사후에도 얼마든지 변경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꺾은선 그래프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로 그렸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후회되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그냥 막대 그래프가 나았을 뻔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미 그려놓은 꺾은선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우측에 끝날 때쯤에서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죠? 요 차트 종류 변경 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다시 한번 차트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까는 내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였지만 나 그거 말고 세로 막대형으로 표현할래. 혹은 가로 막대형으로 표현할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세로 막대형, 가로 막대형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누적으로 표현을 할지 이런 것도 방법이 되고 아니면은 100% 기준으로 이렇게 비율만 나타내서 할지 아니면 이렇게 3차원으로 보여줄지 뭐 이렇게 보여줄지 뭐 이런 거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누적으로 이렇게 누적해서 연대별로 착 누적해서 보여주되 이렇게 3차원 누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요걸 클릭해서 확인 누르면 확인을 누르는 순간 자동으로 차트 모양이 이렇게 싹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차트를 그리는데 사용되는 원본 데이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이 차트의 모양만 이렇게 변화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행렬 전환이란 기능도 있고 데이터 선택이란 기능도 있는데 이 두 기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데이터는 항목을 나타내는 X축이, 이 가로축이 지금 뭘로 되어 있죠? 요 행으로 되어 있죠. 행 단위로. 그래서 20세 이하, 20세에서 30세, 30세에서 40세 이런 두 번째 행이 여기 데이터 나오고 세 번째 행이 이렇게 나오고 네 번째 행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행 중심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80년대에는 20대, 30대, 40대가 어떤 비중이었다가 90년대에는 20대, 30대, 40대 비중이 어땠다가 2000년대에는 20대, 30대, 40대 비중이 어땠다가 이렇게 나는 보고 싶다. 즉 행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5개로 나눠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연대별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해서 3개의 항목에 따라서 이게 데이터 구성을 보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행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를 열 기준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봐야 되죠. 그럴 때 쓰는 기능이 여기 디자인 탭에 있는 데이터에 있는 행렬 전환 기능이에요. 행렬 전환 기능 되게 간단해요.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짠! 예,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는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열 방향으로 기준이 돼서 각각의 구성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또 전환하면 돼요. 또 전환하면 원래대로 또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변한 요게 행렬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선택은 언제 쓰느냐? 요럴 때 씁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우리가 예제로 든 데이터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2010년, 2020년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데이터를 조금 추가해 보겠습니다. 2010년대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해서 데이터는 여러분들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봅시다. 저는 뭐 예를 들면 20세 이하는 9,000명, 20에서 30세 사이의 인원은 예를 들면 43,000명, 네. 30세에서 40세 사이의 인원은 뭐 예를 들면 5만 명, 네. 40에서 50세 사이의 인구는 3만 명, 네. 그 다음에 50세 이상의 인구는 예를 들어서 뭐 12,000명,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방금 2010년대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2010년대 데이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예,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내가 처음 이 차트를 그릴 당시에 데이터를 어떻게 선택해서 그렸어요? 요렇게 선택하고 차트를 그렸잖아요. 그죠? 우리 A1부터 D6까지만 데이터의 범위로 선택을 해서 차트를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2010년대 데이터를 추가했다고 해서 요 범위가 지금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어요? 내가 다시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안 바뀌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내가 이미 어떤 차트를 하나 그렸는데 그리고 나서 데이터의 범위를 원본 데이터, 참조할 원본 데이터의 범위를 추가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일부러 줄여야 될 상황이 생길 때, 즉 변화를 줘야 될 상황이 생길 때 그때 쓰는 기능이 차트 도구에 있는 디자인 탭에 있는 바로 여기 있는 데이터 선택이라고 하는 버튼입니다. 자, 데이터 선택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제일 상단에 차트 데이터 범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차트 그리기에 A1부터 D6까지만 되어 있죠. 그런데 D6가 되면 안 되죠. 이제는 2열까지도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지정하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버튼, 우측에 있는 버튼을 한번 클릭하시고 자, 다시 드래그 해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1부터 E6번까지 이렇게 다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잘 보세요. 자, 확인 누르게 되면 자, 지금 보이시나요? 데이터의 원본을 E6까지 확장해서 선택을 했더니 아까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가 끝이었는데 2010년대 방금 제가 추가한 데이터가 새로 이렇게 금세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선택에서는 전체 원본 데이터의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그럴 때 데이터 선택 버튼을 눌러서 사용한다. 요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레이아웃 변경하는 기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이 무슨 뜻인가요? 레이아웃. 예, 레이아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배치 이런 뜻입니다. 지금 보면 상단에다는 차트의 제목이 배치가 되어 있고 하단에는 범례, 아까 이걸 범례라고 부른다고 배웠죠. 용어로. 범례가 하단에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 차트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 배치를 조금 다르게 바꾸고 싶다. 예를 들면 뭐 범례가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싶다거나 뭐 아니면 제목이 왼쪽으로 가게 하고 싶다거나 뭐 다양한 유형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차트의 배치, 그 다음에 차트를 구성하는 요소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일련의 메뉴들이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있는 여기 좌측에 차트 레이아웃 메뉴에 있어요. 레이아웃을 일일이 하나하나 요소 하나하나를 조정해서 바꾸고 옵션 주고 하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차트 요소 추가라는 걸 눌러서 뭐 축을 어떻게 바꿀 건지, 축 제목을 추가할 건지 말 건지, 차트 제목을 추가할 건지 말 건지, 데이터 레이블을 붙일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건드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왜 우리 빠른 스타일 적용 이런 거 예전에 파워포인트에서 적용했던 것처럼 엑셀 차트에도 빠른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인 형태의 레이아웃, 요런 레이아웃. 자, 요거는 차트 제목과 차트의 내용, 그 다음에 범례가 오른쪽으로 가서 붙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차트의 범례가 위로 가서 붙어 있죠. 그죠? 차트 제목이 제일 위에 나오고 차트의 범례가 그 다음 위쪽에 나오고. 자, 근데 아까와 달리 요 가운데에 자, 요렇게 선택을 해 보면 요 가운데에 숫자 값들이 이렇게 다 보여요. 그죠? 이렇게 숫자 값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요 숫자 값들 보이게 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불러요.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은 요것만 따로 삽입하시고 싶을 때는 차트 요소 추가에 여기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데이터 레이블이 삽입되어 있는 상태죠. 예, 이렇게 추가적인 옵션을 찾고자 할 때는 여기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 요걸 클릭을 하면 옆에 좀 더 자세하게 데이터 레이블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표시할지를 내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참고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또 다른 예시들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밑에 테이블이 추가되기도 하죠. 아예 데이터 테이블이 추가되기도 하는데 이건 역시 차트 구성 요소 추가 중에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영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전략을 짜면 제일 좋아요. 빠른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데이터를 일단은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거,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거를 하나를 골라요. 예, 하나를 딱 고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씩 다듬어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기본적인 모양이 얘가 제일 마음에 든다. 예, 그냥 노멀한 거 위에 제목이 나오고 옆에 왼쪽에 그래프 나오고 우측에 범례 나오는 이 디자인이 제일 무난하고 좋은데 근데 요게 데이터 레이블만 좀 추가되면 좋겠다. 그러면 차트 요소 추가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만 내가 추가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레이블의 텍스트 옵션 뭐 이런 데 가서 여러 가지 뭐 여백이라든가 뭐 글씨의 뭐 채우기 모양 뭐 이런 것들도 다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블 옵션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값을 표시하고 지시선 표시할지 그다음에 표시 형식을 어떻게 할지 일반 형식으로 할지 아니면 숫자 형식으로 할지 숫자 형식으로 해서 요거를 뭐 천 단위마다 컴마를 찍을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선택을 따로따로 하실 수가 있다. 이런 거 이렇게 양식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우측에서 이런 식으로 차트의 레이아웃과 보여지는 모양을 여러분들 원하는 모양으로 수정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요 축 이렇게 세로값 축 이렇게 눌러보면 2만 단위로 이렇게 축이 펼쳐져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 옵션의 값을 이렇게 눌러보면 지금 보면 축 옵션의 최소값은 얼마, 최대값은 얼마 이런 거 지정할 수 있고 단위도 2만 단위로 이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2만이라는 단위를 만약에 4만으로 올린다 그러면
예, 아까보다 좀 더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아주 미세한 옵션들이 여기 우측 화면의 상세 옵션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차트 레이아웃 기능 이런 거지 살펴봤고요. 차트 레이아웃 옆에 보시게 되면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예, 거기가 바로 차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스타일 메뉴를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쁜 모양으로 이미 사전에 디자인된 이런 다양한 모양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클릭만 한 번만 해주시게 되면 그 모양으로 한 번에 이렇게 싹싹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차트 레이아웃도 빠른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본인의 취향에 가장 맞는 걸 일단 한번 선택한 다음에 미세한 설정들을 튜닝해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차트의 어떤 모습을, 외양을 꾸미는 것도 기본적인 차트 스타일 중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가장 최적의 모습을 일단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약간 더 설정을 하시거나 변경하시는 방식으로, 예,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색깔이 지금 막 형형색색 화려한데요. 여기 색 변경이라는 걸 누르면은 이렇게 단색형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차트의 색상 코드도 다양하게 입힐 수가 있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색상의 코드를 바꿀 수도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도구 디자인의 마지막 기능은 차트 이동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자, 차트 이동을 클릭을 해보면 요 차트를 어디로 이동을 할 건지를 내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시트에 그냥 이렇게 삽입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 차트를 독립된 하나의 시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트 1이라고 하는 새 시트에다 삽입해라. 그럴 때는 이렇게 차트 1 새 시트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요 전체가, 시트 전체가 하나의 차트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차트의 모양 자체는 차트 1이라고 하는 독립된 시트로 넘어왔지만 이 차트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는 여전히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참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 12,000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갑자기 예를 들어서 12만으로 바꿔요. 예, 12만으로 바꿨다. 엔터 땅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참조 기능에 의해서 차트 1에 있는 차트가 이게 이제 12만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엑셀의 차트는 원본 데이터는 내가 차트가 어느 위치로 가든 간에 내가 참조하고 있는 원본 데이터는 그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참조하고 있다는 거, 예, 그거를 이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차트의 이제 또 다른 차트 전체적인 모양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메뉴는 차트 도구의 서식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예, 차트 도구 서식에 가면 요 차트를 이제 요 차트 안에 도형도 삽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색깔을 예를 들면 다른 색으로 막 채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차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도, 예, 윤곽선 없음 이러면 테두리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없애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테두리를 까만색으로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예, 다양하게 서식에서 줄 수 있는 효과들이 되겠습니다. 차트 자체에 대해서 3차원으로 회전시킨다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의 제목을 워드 아트 스타일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효과들도 줄 수가 있겠고, 이때 차트 제목의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정이 가능하죠. 네, 여기 이렇게 선택해서, 네, 바로 반영이 안 되는데, 네. 이게 아마 지금 디자인 서식이 적용이 돼 있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설정들을 여러분들 이 안에서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드 아트도 삽입할 수가 있고, 텍스트 개체에 대해서 스타일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어두운 색깔이 아니라 조금 밝은 계통으로 놓고서 한번 예제를 달아보겠습니다. 차트 도구에 서식으로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워드 아트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사전에 정해진 기존의 다양한 워드 아트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 스타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검은색 채우기 요 스타일 쓰겠다.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공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요 스타일 효과가 지금 이 폰트 안에 적용이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좀 안 보이죠? 제목이. 이 크기 자체를 키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홈 탭에 가면 워드 아트도 일종의 텍스트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 있는 홈 탭의 글꼴에 있는 요 글씨 크기 이거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키우시면 제목을 크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적당하게.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 빠른 차트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기본적인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상세한 편집 작업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 아까 뭐 도형 채우기, 윤곽선 이걸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시로는, 예를 들면 지금 요 요소 같은 경우에 요렇게 뭐 하늘색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채우기가 되어 있죠. 이거를 예를 들면 도형 채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연두색 이렇게 하면 연두색으로 한 번에 확 채워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요 데이터 레이블도 만약에 글씨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을 클릭하고 예를 들면 요걸 이렇게 확대해주면 홈 탭에 가서 글꼴을 조정해주면 글씨의 크기도 이렇게 키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편집에 대한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비주얼한 요소에 대해서 이쁘게 표현하거나 하는 것들은 여기 홈 탭에 있는 뭐 글씨 크기, 글씨의 크기는 여기서 조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색상이나 뭐 선 모양이나 워드 아트나 이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차트 도구의 서식 탭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뭐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결국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뭐 배울 거 다 배운 거죠, 사실은. 1단계 차트로 그리고 싶은 데이터를 이름 포함해서 선택한다. 두 번째 삽입에 원하는 차트 그림 아이콘 골라서 클릭한다. 마지막 3단계 차트 도구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세부적인 옵션을 선택한다. 요게 3단계로 구성되는 차트 그리기 단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자, 옆에 보시면 연도가 있고 최종 변화가 있어요. 어떤 분인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데이터는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 95, 96, 97 이렇게 연도 옛날 데이터네요. 쭉 올라가는데 체중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를 X축에는 연도, 그 다음에 Y축에는 체중 변화 해서 95년도에는 65kg였다가 96년도에는 72kg였다. 이런 식으로 쭉 우상향하는 그런 것과 같은 꺾은선 그래프 형태로 체중 변화가 보여지게 그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리고 싶어요. 그 그래프를 요 시트 안에 그대로 삽입하고 싶은데, 자, 여기서 동영상을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여러분들 한번 각자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우리 방금 배웠잖아요. 그래프의 모양은 꺾은선 그래프로 해보시고, 자, 여기서 잠깐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여러분들 한번 각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그려졌어요? 잘 안 그려지죠? 여러분들이 왜 잘 안 그려지는지를 제가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배운 거에 따르면 그렇죠. 데이터의 레이블 포함해서 이렇게 다 선택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다 선택하기로 했고,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삽입에 우리 이제 이거를 꺾은선 그래프로 이렇게 쭉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차트 중에 꺾은선 그래프, 여기 꺾은선 그래프 바로 있죠. 꺾은선 그래프로 바로 삽입 이렇게 하면, 자,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얻었을 거예요. 나는 체중 변화가 65, 72, 78, 84, 90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프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오고, 그죠? 파란색과 빨간색. 빨간색은 거의 뭐 변화가 보이지도 않아요. 파란색도 역시 보이지도 않고, 하나는 0에서 뭐 밑에를 바닥을 기고 있고, 하나는
위에 2000에 가까운 값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봤더니 연도를 데이터로 표현하고 있죠. 지금 연도는 연도대로, 체중 변화는 체중 변화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원한 그림이 아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림을 얻으려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의 그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현상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아까는 이렇지 않았어요. 우리 아까 90년대, 2000년대 그 그래프 그릴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왜 그랬을까? 잘 봤더니 요 표와 요 표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표에서는 항목들을 보여주는 항목들의 구분을 나타내는 거에 대한 열 이름에 A1에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빈칸이에요. 그래요. 여기는 빈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연도라고 쫙 썼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데이터 위에 데이터에 대한 이름을 붙여 넣으시면 엑셀은 이것도 내가 표현해야 되는 하나의 데이터인가? 이것도 데이터 변수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옆에 있는 체중 변화와 연도는 동일한 데이터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프로 보여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X축의 항목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것도 출력해야 되는 일종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단은 뭐 복잡한 방법이 있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먼저 복잡한 방법은 이게 너가 출력할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X축의 항목값일 뿐이야 라는 거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거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데이터에 가서 자, 차트 도구의 데이터 디자인에 가서 여기 보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데이터 선택에 들어갑니다. 가면 얘가 지금 연도도 출력하고 체중 변화도 출력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연도는 출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연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거 이렇게 눌러야 되겠어요. 제거. 그랬더니 이제 체중 변화는 나왔어요. 나왔는데 문제가 뭡니까? X축이 연도가 되어 있지 않고 1, 2, 3, 4, 5 이렇게 아직 나와 있죠. 자, X축의 항목을 너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알려줄게. 편집시켜줄게. 편집 버튼을 눌러서 자, X축은 95년부터 99년까지 이렇게 요 영역을 레이블로 네가 삼았으면 좋겠어. 확인 이렇게 하면 이제는 X축의 항목이 95년에서 99년이 되고 항목은 체중 변화만 출력하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복잡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자, 근데 복잡하지 않게 해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왼쪽에 있는 거랑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G1 셀을 딜리트 버튼 눌러서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얘를 데이터 계열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G1부터 H6번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삽입에 가서 꺾어선 그래프 한 번만 쫙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는 X축 레이블로 인식해서 쫙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한 번에 만들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엑셀에서 데이터 그릴 때 항목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에는 열 이름을 그 이름을 지어주면 된다 안 된다? 지어주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엑셀 2019 버전을 기준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엑셀 19 버전에 새로 생긴 기능을 하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맵 차트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맵 차트. 자, 맵 차트라는 건 뭐냐면 맵은 지도잖아요. 그죠? 지도죠. 그래서 맵 차트는 지도에다가 차트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맵 차트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설명 보이는 것처럼 2019년에 나온 새 기능인데요. 지명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표에 있는 지도를 자동으로 입력해서 인식해서 이거를 지도에다가 매핑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맵 차트 같은 걸 보여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기능에 한계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행정구역 이름을 어떻게 알아먹냐? geonames.org라고 하는 지명 전문 어떤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지명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영어 사이트다 보니까 영어로 된 지명은 잘 알아먹는데
한국어로 된 지명은 뭐 상당 부분 못 알아듣는다. 특히 뭐 예를 들면 서울, 뭐 서울시, 서울특별시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서울을 호칭하는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한글의 경우는 인식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확인해 가면서 그려야 되는데, 자, 제가 예시로 그래서 영어로 이제 지명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이거 실제 데이터예요. 제가 통계청에서 살펴본 행정구역과 총 인구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이제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요? 예, 전체 그래프 그릴 데이터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아까 이제 삽입의 맵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 맵 차트, 아니, 삽입의 차트. 근데 이 차트 중에 우측에 이렇게 가보면 지도 차트 삽입, 맵 차트 삽입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새로 기능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 요 차트를 클릭 이렇게 해서 네, 예, 등치 지역도 예, 뭐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예, 요게 이제 차트 맵 차트의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예, 닫을게요. 요거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색깔의 진하고 옅은 정도로 각 지역의 인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 수도권에는 인구가 과밀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수도권의 인구가 과밀한가? 요 맵 차트를 딱 보면 경기도와 이 서울권을 중심으로 색깔이 진하고 나머지는 색깔이 살짝 옅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나마 이제 이쪽 경상 지역은 약간 그나마 조금 진한 편인데, 이쪽 나머지 지역은 굉장히 색깔이 흐릿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심각하군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뭐 참조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말씀드렸지만 차트를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의 전체적인 패턴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맵 차트 한 번만 더 그려볼까요? 자, 요거는 뭐 우리 지난 시간에 실습했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4월 19일 기준으로 어느 나라에 몇 명 있나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나라와 확진자 수 요거 이렇게 케이스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삽입의 맵 차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느 나라의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왔나 이렇게 선택해서 삽입의 지도, 등치 지역도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자, 지금 뭐 지도를 불러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세계 지도를 이렇게 해서 그려서 표현을 해주죠. 자, 맵 차트를 가져왔는데 뭐 압도적입니다. 예. 여기 알래스카 지역이 까맣게 나온 이유는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라 그런 거죠.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쪽은 진하고요. 예. 우리나라나 뭐 중국 이쪽은 약간 흐릿한 편이고, 네. 그다음에 뭐 하얗게 아예 없는 데들도 좀 간혹 보이고, 근데 전 세계에 지금 확진자가 안 나온 지역은 거의 없구나라는 거를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새로 나온 맵 차트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 버전에 새로 도입된 맵 차트 기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차트 기능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할 게 남아 있는데요. 그 내용은 요 다음 강의 이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번 9주차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요 남은 내용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강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